바른미래당 부산 해운대갑 국회의원 하태경입니다.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 선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출마 선언문을 읽을 텐데요. 읽기 전에 간단히 한 말씀을 드리면은 제 각오는 그렇습니다. 야당 밭을 완전히 갈아엎겠다. 뿌리부터 새로운 강력한 제1야당을 건설하겠다. 바른미래당 천하를 만들겠다. 이런 각오로 출마 결심을 했습니다. 지금 바른미래당이 생과 사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이 당을 부활시킬 사람, 부활해서 용처럼 승천시킬 사람이 누구인지 그것을 판가름하는 전당대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준비한 선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제1야당 교체의 위대한 정치혁명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한쪽 날개가 꺾인 채 표류하고 있는 한국 정치를 정상화하고 국민들의 관심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바른미래당을 정치의 중심으로 일으켜 세우기 위해 당대표 경선에 출마합니다. 2020년 제1야당 등극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바른미래당의 혁명적 변화를 일으키겠습니다. 호박에 줄을 끊는 눈속임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밭을 갈아엎는 혁신으로 야권의 판가리를 주도하겠습니다. 흙탕물 뒤집어쓰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와 패기로 방공수구보수 자유한국당을 역사의 뒤안길로 밀어내고 한국 정치의 새로운 한 시대를 열어 제끼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지난 지방선거에서 바른미래당은 참패했습니다. 원내 3당으로서 변명의 여지가 없는 처참한 패배였습니다. 패배의 원인은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어렵게 당을 만들었지만 바른미래당표 새로운 정치 혁신은 찾아보기 어려웠고 낡은 정치에서 벗어나기는커녕 실망스러운 모습만 보여드렸습니다. 바른미래당 창당을 주도했던 한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무척 송구스럽습니다.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전국 각지에서 온몸을 불사르며 용감하게 나서주셨던 바른미래당의 모든 후보자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참담한 지방선거 패배의 결과로 바른미래당은 지금 당 전체가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모습 그대로 현실에 안주하면서 현상 유지에만 연연한다면 바른미래당은 다음 총선도 치러보지 못하고 공중분해될 것입니다. 만에 하나 그렇게 된다면 지독한 불행입니다. 바른미래당의 모든 정치인과 당원들에게 불행한 일이지만 뿐만 아니라 한국 정치의 근본적 변화를 바라시는 많은 국민들에게도 불행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한 가지 분명해진 사실이 있습니다. 한국 정치의 근본적인 지형 변화입니다. 해방 이후 한국 정치의 중심에서 나라를 좌지우지해왔던 방공수구보수의 시대가 국민의 힘에 의해 막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새로운 시대는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새로운 시대는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방공수구 보수를 대체하는 새로운 야당의 건설이야말로 한국 정치가 지금 이뤄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바른미래당의 존재 이유, 바른미래당이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바른미래당의 정치 노선과 조직을 혁신해서 2020년 총선 바른미래당을 제1야당으로 만드는 일에 저의 정치 생명을 걸겠습니다. 국민의 희망으로 바른미래당을 살려내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제1야당이 되어야만 국민을 위한 생산적인 정치가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사사건건 발목을 잡으며 남의 실수만 바라는 퇴행적인 정치는 국민을 괴롭히는 정치입니다. 정부 여당이 잘하는 일은 더 잘할 수 있도록 박수쳐 주면서 부족하거나 생각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과 노선으로 당당하게 경쟁하는 건강한 야당으로 바른미래당을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 없는 정치공학적 이합집산은 해법이 아닙니다. 누가 더 혁신을 잘하는지 혁신 경쟁을 펼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망해가는 집안들끼리 힘을 합쳐본들 성공할 리가 없습니다.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근본적으로 밭을 갈아엎는 대혁신과 제1야당 교체의 외길로 달려가야 합니다. 저는 무분별한 정치공학을 선택하는 대신 한국 정치 정상화를 위한 역사적인 도전에 나서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당대표가 되면 가장 먼저 당의 노선부터 혁신하겠습니다. 우선 원칙 있는 평화를 바른미래당의 새로운 외교 안보 노선으로 제안하고 관철시키겠습니다. 대화가 우선이냐 제재가 우선이냐 같은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겠습니다. 국가의 안보는 튼튼해야 합니다. 그러나 안보를 강조하는 이유는 단지 전쟁을 막기 위함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처하고 북한의 무리한 요구에 맥없이 끌려다니는 대화지상주의 퍼주기식 대북 지원에는 단호하게 반대하겠습니다. 그러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는 도움이 된다면 대화를 이 부분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도움이 된다면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적극 지지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원칙 있는 평화 노선으로 국민을 안심시키고 바른미래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겠습니다. 저성장 양극화 극복에 온 힘을 다하는 경제 중심 정당으로서 바른미래당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성장 없는 복지, 분배지상주의에 매달리기 때문입니다. 정부 여당의 시장 경시, 복지 과속에 맞서 경제구조 혁신과 성장 친화적 복지의 전공법으로 더 어려운 처지로 내몰리는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시장 경제를 튼튼하게 발전시키는 데 당의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유승민의 혁신 성장과 안철수의 미래 경제라는 자체 브랜드를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유승민의 통찰력과 안철수의 상상력을 발전적으로 융합시켜서 경제하면 바른미래당이 떠오르도록 만들겠습니다. 생산 현장의 기업인, 중소상공인, 노동자, 청년 구직자들과 현장에서 호흡하며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겠습니다. 당내 경제 전문가들을 전면에 포진시키고 당 밖의 경제연구소, 경제학자, 실물 경제인들과 정책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바른미래당을 건강한 시장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바라시는 정치 혁신에도 앞장서겠습니다.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등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과감하게 실천하고 관철하겠습니다. 비선거 시기에 현역 국회의원들만 후원금을 거둘 수 있게 한 정치자금법을 개정하여 2040 세대 젊은 세대들의 정치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확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바른미래당은 지금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다가 죽는 길로 갈 것인지 아직 남아있는 힘을 모아서 당당하게 우리의 새로운 길을 개척해 갈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바른미래당의 새로운 정치의 비전을 콘텐츠로 증명해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면 다시 기대하고 지지해 줄 것이라고, 살려낼 것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변화를 거부하면 죽고 혁신에 성공하면 사는 이 마당에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국민들을 지루하고 졸리게 만드는 수면제 같은 정당이 아니라 국민이 필요한 곳 어디든 달려가 속 시원히 해결해주는 사이다 같은 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남들 다 하는 얘기만 또 반복하는 뒷북 정치가 아니라 누구보다 신속하게 이슈를 찾아내고 돌파하는 선제
돌파형 정치를 하겠습니다. 세술은 세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세계 정당사의 수많은 사례에서 보듯이 위기를 기회로 바꿔내고 국민의 실망을 새로운 기대로 변화시킨 리더십은 현실의 장벽에 당당하게 맞서며 힘있게 상황을 돌파해낸 젊은 리더십이었습니다. 지금 바른미래당이 현실에 안주하는 현상 유지형 리더십에 기댄다면 그것은 몰락을 자초하는 선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비상한 시기엔 비상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하태경은 당의 미래와 저 개인의 정치적 명운을 일치시키고 두려움 없이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돌진하겠습니다. 쏟아지는 화살을 두려워하지 않는 단단한 용기와 흔들리지 않는 신념으로 바른미래당의 대혁신, 야권 판가리를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2020년 제1야당 교체의 위대한 정치혁명을 위해 젊은 당대표 하태경에게 힘을 모아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는 안철수 전 대표를 좀 편안하게 성찰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그동안 뭐 굉장히 고생하셨는데 그게 출마자나 당원들의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선거 당시에 속보를 해서 공증 자금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 논란의 중심인 초등학교 대표가 출마한다고 하시는 그거에 대해서 뭐 저한테 돗자리를 깔아주는 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최근에 저 용문산 캠핑장에서 그때 캠핑을 갔었잖아요. 그때 전 최원님 그때 보수 같이 정해놓고 좀 약간 치열하게 토론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지영 비대위원께서 또 저 그때 또 반론을 제기하시고 1년의 과정을 아마 기억하실 텐데 이 보수 가치를 당론으로 세우는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당내에서 의견이 많아서 그래요. 진보 보수 뭐 이런 다툼이 있는데요. 저는 좀 뭐 조선시대 때 노론 소론 싸우는 것 같습니다. 그 진보 보수는 수단이에요. 수단이고 국민들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수단이기 때문에 저는 하이브리드 개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이브리드 개혁. 4차 산업혁명 시대는 하이브리드 시대고 전기차도 있고 수소차도 있잖아요. 전기 수소 하이브리드 차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개혁에는 진보적 개혁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복지 부분은 특히 진보적 개혁이 필요하고 그리고 경제 성장할 때는 보수적 개혁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정부는 거꾸로 하고 있어요. 성장을 해야 되는데 반성장적인 개혁 방법, 최저임금제 같은 그러니까 성장이나 일자리 같은 경우는 보수적인 접근, 시장주의적 접근이 좀 필요하죠. 근데 여기는 거꾸로 시장을 망가뜨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줄어들고 일자리가 퇴출되고 있어요. 근데 한국당은 복지 같은 경우는 진보적이고 국가주의적 개혁을 해야 돼요. 근데 한국당 지금 김병준 비대위원장 국가주의 안 된다. 이러면은 아무래도 복지나 진보적인 개혁이 필요한 부분에 소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적재적소란 말이 있듯이 대한민국은 진보적 개혁과 보수적 개혁 양날개로 가야 돼요. 그래야 대한민국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현상 유지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손학규 대표를 겨냥한 그런 거 아닌가요? 여러 후보들이 있으니까 그건 잘 판단하시고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지금은 우리 바른미래당은 평시가 아니고 전시다. 다 죽는다. 이럴 때 누가 당을 돌파할 수 있느냐,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느냐. 지금 시기에 당 대표는 그런 위기 돌파형 지도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 바른미래당이 지난 6월 지방선거 때 같이 치른 재보선 과정에서 심각하게 공천 갈등이 있었고 아마 노원병하고 송파에서 그 이후에 지금 당 대표 출마하신 분이 많이 당선이 되면 다음 총선에서
공천권을 갖게 되는데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는데 뭐 예방책이라든지 앞으로 이렇게 공천을 해야 당이 저기 뭐 이렇게 다시 수습이 될 수 있다 이런 보관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공천권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중요한 게 이제 당의 화학적 통합인데 이제 이번 당 대표가 이제 당의 화학적 통합을 가장 잘 이뤄낼 수 있는 사람을 원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영남 의원이지만 5.18 특별법을 발의를 했고 영남 의원이지만 김대중 빨갱이 장사하면 안 된다고 일관되게 주장을 했고 그래서 이제는 영남에서도 하태경은 소신 있다고 인정해 줍니다. 호남에서도 하태경은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의원이 아니라 바른 길을 가는 의원이라고 저는 인정해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이 통합을 이뤄내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똥물이 튀고 돌이 날라와도 그걸 맞으면서도 돌파하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바른미래당에서 가장 용기 있는 추사형 혁명 전사는 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천권 개혁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하시나요? 당의 리더십이 바로 서면 공천권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출마 선언문 보니까 사건권 발목을 잡으면서 뭐 남의 실수만 바라는 퇴행적인 정치 하잖아요. 탄핵 이후에 하태경 의원 행보를 좀 면밀히 지켜봤었는데 발목 잡는 야당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권정부 실패하면 성공하는 그런 식의 대표적인 거나 아니면은 반공보수를 철폐해야 한다고 말하거나 이런 걸 하셨는데 이게 이런 걸 지켜보면 알겠는데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가면 논란이라든지 아니면 뭐 김영한 교수랑 네거티브 할 때 그런 것이 부각된단 말이죠. 당대표가 됐을 때 그 선택하는 언어나 수위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약간 원래 가감없이 말하는 스타일이신데 그런 걸 그렇죠. 뭐 당대표의 무게에 맞게 좀 더 성숙할 겁니다. 그리고 이 문재인 정부하고 관계는 이 3대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교 안보는 절대적으로 협치한다. 발목 잡지 않는다. 경제는 처절하게 견제하겠다. 경제 망치고 있다. 개혁은 서로 경쟁한다. 이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철 비대위원장이 소득주도 성장 계속 폐기하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기조는 가져가시나요? 그 소득주도 성장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모르모토로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소득주도 퇴행이에요. 성장이 아니고 그 최저임금 우리나라 자영상의 소상공인이 그 9988이라고 하잖아요. 중소기업 포함해서 숫자로 99% 고용 인원으로 88% 국민의 압도적 다수에 영향을 끼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망가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도 안 지키겠다고 사과한 거 아닙니까? 1만 원 최저임금 실제로 포기한 거죠. 한 거기 때문에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번 최저임금 뭐 철회를 해야 됩니다. 지금도 견디기 힘들어요. 그리고 야권에서 이제 자유한국당이 어찌됐건 비대위를 꾸리고 지금 가고 있는데 전대가 되면 당대표가 되면 한국당과의 좀 차별화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국당과의 좀 차별화를 어떻게 할 생각인지. 저는 호박에 줄 끊는 그런 개혁 안 하겠습니다. 수박을 만드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호박에 줄 끊는 수박과 수박 씨를 뿌려서 진짜 수박을 만들어내는 가짜 수박을 만들어내는 정치와 진짜 수박을 만들어내는 정치가 저는 대비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당도 이제는 흉내는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 자극이 될 겁니다. 생산적인 경쟁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김병준 비대위를 평가한다면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금까지 해왔던 거에 대해서? 행동이 말을 잘 못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치는 사람을 통해 실현되는데 가치는 맞는 말을 부분적으로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그걸 실현한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가끔 헛발질도 합니다. 예를 들어 어제
사실 김성태 대표가 한 이야기 성 정체성 혼란 이런 것은 인신모독입니다. 인신모독. 인신모독을 소신이라고 추켜 세우는 건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고를 했어야 했습니다. 다른 질문인데요. 지금 출마하고 있는 다른 질문인데 지금 누진제 개편 관련돼서 이제 저기 요구문안 법안을 또 내신다고 하셨는데 근데 이게 사실 정기요구 체계는 국회 입법사항이 아니라 행정부가 선정부의 고유 권한이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사실 법안 발의가 크게 쉬울 수는 없을 거라는 얘기들 그때도 2016년 12월에도 그때 3단계로 했을 때도 그때 입법이 아니라 그쪽을 통해서 정보를 통해서 해결했었는데 해결 방식이 입법이 되는 게 좀 맞다고 보시나요? 법은 국민의 행복을 위해 있는 것이고 국민이 절박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국회가 뭐 어떤 수단이 더 기술적으로 나으냐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은 저는 근무 태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무 방기고 그래서 국민들이 힘들어할 때 희망을 주는 게 국회의 역할이고 그걸 위해 법은 수단으로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원론적으로 어떤 것은 시행령 사항이고 어떤 거는 시행규칙 사항이고 뭐 이런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민들에게 단비를 내려줄 수 있는 법이 필요합니다. 사무총장이 이제 안철수 캠프에서 이렇게 만나고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손학규 대표를 일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자주 만나게 했으면 좋겠어요. 사무총장이 어쨌든 중립적 관리자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면 앞으로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